옛날 옛적 어느 추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한방눈이 쏟아져 내리고 매서운 바람이 대문을 흔들어댔죠. 세상이 온통 하얀 눈으로 덮인 그날 밤, 한 집에서는 따뜻한 불길이 아궁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집의 안주인은 유씨 부인이라 불리는 분이었어요. 한때는 넉넉했던 양반 집안이었지만 이제는 기울어져 가는 처지였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마저 병으로 잃은 후로는 며느리 연희와 둘이서만 살고 있었죠. 유씨 부인은 40을 넘긴 나이였지만 아직 늠름한 기품이 남아 있었어요. 비록 집안이 어려워졌어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만큼은 여전히 넓고 따뜻했습니다. 이웃들은 그 집 부인은 마음씨가 보석 같다고 말하곤 했어요. 연희는 26살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아직도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지내고 있었어요. 말수도 적고 늘 조용히 바느질이나 집안일만 하며 지냈죠. 하지만 시어머니인 유씨 부인만큼은 진심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톡톡. 처음엔 작은 소리였죠. 하지만 점점 더 간절해지더니 마침내 애달픈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유씨 부인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희도 놀란 눈으로 어머님을 바라봤죠. 이런 눈보라치는 밤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인가요? 어머님, 밖이 너무 추운데 괜찮을까요? 연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유씨 부인은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사람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유씨 부인이 대문을 열자 찬바람과 함께 눈송이들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볼품없는 누더기를 입은 처녀 하나가 서 있었어요. 나이는 20살 남짓해 보였지만 얼굴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파리해져 있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 아이의 옷이었어요. 곳곳이 찢어지고 기워진 누더기에는 핏자국까지 묻어 있었죠. 발에는 집신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맨발이 거의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데서 어떻게 이렇게. 유씨 부인의 마음이 저려왔어요. 그 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님, 저는 갈 곳이 없는 떠돌이입니다. 이름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냥 죽을 곳만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으로 이 문을 두드렸어요. 그 말을 들은 유씨 부인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세상에 이름도 없이 떠도는 아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왔어요. 유씨 부인, 그 아이 들이면 안 돼요. 거지를 집에 들였다가는 집안이 더 망한다고 하지 않소? 뒤이어 건너편 할아버지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부인. 요즘 같은 어려운 세상에 남의 일까지 챙길 여유가 어디 있겠소. 저 아이는 그냥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유 부인, 마음은 알겠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시오. 그래도 안 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어요? 하지만 유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지가 우리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건 아직 하늘이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뜻이오. 이 아이를 외면하면 진짜로 우리 집에 복이 떠날 것 같소. 그러고는 처녀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였어요. 얼어붙은 그 손이 유씨 부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서 들어와. 몸부터 녹이자. 아궁이 앞에서 처녀가 몸을 떨고 있을 때 유씨 부인은 따뜻한 미음을 끓여 주었어요. 그리고 연희에게 깨끗한 옷을 가져오라고 했죠. 이름이 뭐냐? 유씨 부인이 물었지만 처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이름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떠돌기만 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유씨 부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솜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가 되라고 솜이라고 하자. 어떠냐?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이름을 갖게 되었거든요. 고맙습니다, 어머님. 솜이라는 이름 정말 좋아요. 연희도 조용히 솜이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부터 소미는 유씨 부인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었지만 따뜻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풍성한 곳이었어요. 소미가 집에 온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얼어 죽을 뻔했던 아이가 이제는 장미꽃처럼 생기를 되찾았어요. 유씨 부인의 보살핌 덕분이었죠. 소미는 정말 부지런한 아이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오고 밥을 짓는 일까지 척척 해냈어요. 손재주도 좋아서 바느질이며 빨래까지 금세 익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지 시켜주세요. 소미의 간절한 마음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배어 있었어요. 유씨 부인은 그런 소미가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연희도 처음엔 경계했지만 소미의 진실한 마음을 느끼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둘이 함께 바느질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소미야, 내가 와서 집안이 훨씬 밝아졌구나. 연희가 처음으로 소미에게 건넨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소미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봄이 되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며칠째 쏟아지더니 갑자기 큰 홍수가 났거든요.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유씨 부인네 집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장터의 작은 전방이 물에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곡식과 생활용품들도 모두 잃어버렸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유씨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연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에 잠긴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집 앞에 나타났어요. 30살쯤 되어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진실해 보였어요. 부인님들 괜찮으신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사내가 다가오면서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유씨 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시오? 저희는 재우라고 합니다. 떠돌이 약초꾼이지요. 이번 홍수로 피해를 입은 마을 사람들을 도우려고 왔습니다. 재우의 말에 새 여인의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런 어려운 때에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럼 고맙긴 하지만 저희도 별로 드릴 게 없는데. 유씨 부인이 미안한 듯 말했지만 재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도와야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재우는 정말로 성실했어요. 며칠 동안 집 주변에 물을 퍼내고 젖은 곡식을 말리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소미도 재우와 함께 일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특히 소미는 재우가 가지고 다니는 약초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떤 풀이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우려야 하는지 열심히 물어봤어요. 소미는 정말 똑똑하구나. 약초에 대해 이렇게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봤어. 재우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소미는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누군가에게 칭찬받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처음 알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재우가 소미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봤지만 점점 특별한 감정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우가 유씨 부인에게 말했어요. 부인님, 소인이 여쭤볼 게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혹시 저희가 함께 살면서 서로 도우며 지낼 수는 없을까요? 소인 혼자서는 쓸쓸하고 부인님들도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유씨 부인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건 큰 복이지. 그렇게 재우는 유씨 부인네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소미는 기뻤지만 동시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레기도 했어요. 연희도 재우가 온 뒤로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있으니 집안이 든든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유씨 부인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가족이 된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잠이 오지 않아서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어요. 옛날 혼자 떠돌던 때를 생각하니 지금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늘님.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을 때
재우가 뒤에서 다가왔어요. 소미야, 잠이 안 와? 네. 왠지 잠이 안 와서요. 나도 그래. 새로운 곳에서 지내려니까 설레기도 하고 둘은 나란히 앉아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소미의 마음속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 일어났어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 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유씨 부인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씨 부인이 소미와 연희, 재우를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게 있다. 유씨 부인이 방 안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보자기를 꺼내왔습니다. 그 안에는 두꺼운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우리 집안 남자들이 대대로 써온 장사 비법이 담긴 책이란다.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지. 책을 펼치자 정성스럽게 쓰인 글씨들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에 팔면 좋은지, 사람들과 어떻게 인연을 맺어야 하는지 등등 장사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이런 귀한 걸 저희에게 보여주시다니. 연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유씨 부인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너희는 이제 내 가족이니까 가족끼리 무슨 비밀이 있겠니? 소미는 책장을 넘기면서 눈을 반짝였어요. 글을 배운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미 웬만한 글은 읽을 수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약초 장사가 가장 수익이 좋다고 되어 있네요. 맞다. 아픈 사람은 언제나 있고 좋은 약초는 구하기 어려우니까. 재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약초꾼인 재우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게 어떨까요? 소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유씨 부인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어차피 잃을 것도 별로 없지 않니? 그 다음 날부터 네 사람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산에서 좋은 약초들을 구해왔고 소미는 그것들을 정성스럽게 손질했어요. 연희는 약초를 담을 작은 주머니들을 바느질로 만들었고 유씨 부인은 장터에서 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과연 사람들이 우리가 파는 약초를 사줄까 하는 마음이었죠. 괜찮을까요? 어머님? 소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유씨 부인은 당당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파는 건 그냥 약초가 아니라 정성이거든. 첫날 장터에 나갔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지만 쉽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저기 새로운 약초 장수가 왔네. 어디 한번 봅시다. 하지만 가격을 물어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른 곳보다 조금 비쌌거든요. 그때 재우가 나서서 직접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 약초는 깊은 산에서 직접 캐온 것들입니다. 일반 약초와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소미가 정성스럽게 약초를 포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사람들의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첫날엔 겨우 2개 팔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작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조금 더 많이 팔렸고 사흘째부터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 집 약초 정말 좋더라. 맞아. 한번 써보니까 효과가 확실해. 특히 소미가 만든 감기약이 인기였어요. 재우가 산에서 캐온 도라지와 생강을 소미가 특별한 방법으로 우린 것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픈 아이를 업고 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며칠째 열이 안 내려요. 좋은 약 없을까요? 소미가 정성스럽게 약초를 다려서 내주었더니 다음 날 그 아주머니가 감사하다며 찾아왔어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씨 부인의 인품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 믿고 약을 사갔어요. 유씨 부인이 하는 일이니까 틀림없을 거야. 그 집 며느리들도 정말 성실하더라. 한 달쯤 지나자 장사가 제법 안정되었습니다. 하루 벌이로 내 식구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소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유씨 부인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희 덕분이야.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지. 재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정말 잘 사는 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는 조용히 웃으며 듣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하고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다시 마당에 나와서 별을 바라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일이 기대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생겼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이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소미가 하늘을 향해 속삭였을 때 재우가 또 다가왔어요. 소미야, 오늘도 별 보러 나왔구나. 네, 별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나도 그래. 특히 내가 옆에 있으면 더 그런 것 같아. 재우의 말에 소미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였습니다. 장사가 잘 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그렇게 순탄하기만 할까요? 어려움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 나간 소미와 재우에게 다른 상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특히 예전부터 약초 장사를 하던 김서방이라는 사람이 못마땅해 했습니다. 야, 거지 주제에 어디서 감히 여기서 장사를 해? 김서방이 큰 소리로 말하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미는 얼굴이 빨개지며 당황했지만 재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도 정당하게 장사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웃기지 마. 거지가 어떻게 정당한 장사를 할 수 있어? 김서방의 말에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요즘 저 집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돼. 거지가 팔던 약초를 누가 믿고 사겠어? 소미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거지로밖에 보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그때 재우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는 내 사람입니다.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날 줄 아시오. 장터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재우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깔보지 마시오. 출신이 어떻든 정성껏 일하는 사람을 욕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습니다. 재우의 말에 소미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는 걸 느꼈거든요. 김서방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래도 격이 다르지 않소? 격이 다르다고요? 그럼 한번 겨뤄보시죠. 재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약초와 당신네 약초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사람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 말에 김서방은 말이 막혔어요. 실제로 소미네가 파는 약초의 품질이 훨씬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마을의 부자 상인인 박서방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유씨 부인,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서방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음흉해 보였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유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와 함께 장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자금을 대고 부인께서는 기술을 제공하시는 거죠. 언뜻 좋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박서방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어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거지 아이는 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유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격에 맞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장사를 하려면 그 아이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씨 부인이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서방, 죄송하지만 그런 장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소미가 빠지는 장사는 제게는 빈 장부나 다름없소.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박서방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어서 당황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회가 또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습니다. 박서방이 돌아간 후 소미는 유씨 부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셨네요. 무슨 소리냐? 너 없는 우리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유씨 부인이 소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그 누구도 널 무시할 권리는 없단다.
연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조미야, 우리는 하나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자. 그날 저녁 재우가 소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조미야, 오늘 내가 너를 지켜준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고마워요, 재우씨. 고맙긴.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재우의 말에 소미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재우를 사랑한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그 마음을 표현할 용기는 없었어요. 혹시 재우에게 부담이 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며칠 후 장터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소미의 약초를 먹고 나은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 약초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손자가 먹고 바로 나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럼요. 거짓말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소미네를 찾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이나 박서방 같은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실력이 말해주는구나. 유씨 부인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정성과 진심으로 하는 일은 결국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소미는 또 마당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두려움보다는 희망이 더 큰 마음이었습니다. 여름이 무르익어 가던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우가 깊은 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독사에 물린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재우는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약초 주문이 많아져서 더 좋은 약초가 필요했거든요. 조심해서 다녀와. 조미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재우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금세 돌아올게. 하지만 해가 지도록 재우가 돌아오지 않자 소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돌아왔을 시간이었거든요. 어머님, 재우 씨가 너무 늦는 것 같아요. 그러게, 뭔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유씨 부인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희도 문 밖을 자꾸 내다보며 안절부절 못했어요. 결국 소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으러 가겠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유씨 부인이 말렸지만 소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괜찮아요. 재우 씨가 자주 가는 길이라 저도 알거든요. 소미는 등불을 들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깔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우에 대한 걱정이 두려움보다 컸거든요. 한참을 올라가다 보니 희미하게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재우 씨, 조미가 소리쳤더니 약한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조미야? 재우는 큰 바위 뒤에서 다리를 부여잡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독사에 물렸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 조미는 재우의 다리를 살펴봤어요. 확실히 독사에 물린 자국이 있었고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빨리 내려가야 해요. 조미는 재우를 업으려고 했지만 체격 차이가 너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우 씨, 제 어깨에 의지해요. 안 돼. 너무 무거워.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조미는 재우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한 걸음씩 내딛었습니다. 재우의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독이 퍼져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조미야, 미안해.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조미의 마음속에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지만 아직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한참을 내려오다가 갑자기 앞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등불을 든 할아버지 한 분이 나타났어요. 하얀 수염을 기른 늙은 분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맑고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렸어요. 조미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할아버지는 재우의 상태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하긴 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구나. 할아버지는 어디선가 약초를 꺼내서 재우의 상처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다른 약초를 우려서 마시게 했습니다. 이 약초들을 계속 써주면 금세 나을 거야. 정말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조미가 감사하게 말했지만
할아버지는 오히려 소미를 칭찬했어요. 이 아가씨가 더 기특하구나. 위험한 밤에 혼자서 사람을 구하러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고는 소미에게 작은 약초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약초는 아주 특별한 거란다. 복을 부르는 약이라고 하니 신중히 써라. 복을 부르는 약이요? 그래. 하지만 기억해라. 진정한 복은 약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할아버지의 말을 다 들었을 때는 이미 할아버지의 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치 신성 같은 분이었습니다. 재우는 할아버지가 준 약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소미는 재우를 부축해서 집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소마, 유씨 부인과 연희가 달려와서 두 사람을 맞았어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을 듣고는 모두 놀랐습니다. 정말 고생했구나, 소미야. 유씨 부인이 소미를 꼭 안아주었어요. 연희도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미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며칠 후 재우가 완전히 회복했을 때 재우는 소미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소미야, 그날 밤 너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 뭐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야. 소미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재우가 먼저 마음을 표현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도요, 재우 씨. 저도 재우 씨를 사랑해요. 두 사람은 달빛 아래에서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 순간 소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게 이름을 준 어머님, 지켜준 재우 씨. 이 마음을 어떻게 갚을까요? 소미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을 때 재우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갚을 게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의 미래를.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생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유씨 부인과 연희도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준 신비한 약초는 정말로 복을 불러왔습니다. 그 약초로 만든 약을 먹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운 효과를 보았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면서 소민의 약초 장사는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 신비한 약초의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서 한양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에서 온 큰 상단의 대표였어요. 유씨 부인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양 거상이 씨 상단에서 왔습니다. 그 사람은 비단 옷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쓴 점잖은 중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유씨 부인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부인께서 하시는 약초 장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과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한양에서 큰 장사를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언뜻 좋은 기회처럼 들렸어요. 한양은 전국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인지 듣고 싶습니다. 유씨 부인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저희가 자금과 점포를 제공하고 부인께서는 기술을 제공하시는 겁니다. 수익은 반반씩 나누고요. 그럼 우리 가족 모두 한양으로 가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연희 부인만 오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소미와 재우, 유씨 부인 모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실은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연희 부인의 바느질 솜씨가 뛰어나더군요. 약초 포장은 물론이고 한양 귀부인들을 위한 고급 의복 제작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단 대표는 계속해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으면 한양 손님들이 꺼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양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니까요. 그가 말하는 격에 맞지 않는 사람이 소미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었어요. 연희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저희는 가족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갈 수는 없어요. 연희의 단호한 대답에 상단 대표는 당황했어요. 분명히 큰 돈을 제시하면 넘어올 줄 알았거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양에서 성공하면 지금보다 10배는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때 유씨 부인이 나섰어요. 이 양반, 우리 이야기를 잘못 들으신 모양입니다. 어떻게 잘못 들었다는 말씀인가요?
한 사람이 빠지는 장사는 저에게는 빈 장부나 다름없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유 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부인,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장사는 이익을 따져야 하는 겁니다. 이익을 따진다고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저희 약초가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장단 대표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조미의 정성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밤새 약초를 다듬고 정성껏 우려서 만든 약이니까 효과가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 아이 없는 우리 상회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우리의 진짜 보물을 포기할 순 없어요. 조미는 유 씨 부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까지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주다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재우도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돈을 위해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을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장단 대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정말 아깝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는데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은 하나뿐이에요. 유 씨 부인의 마지막 말에 상단 대표는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마워요. 조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고맙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저 때문에. 조마, 그런 말 하지 마. 연희가 소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기회는 함께 있을 때 오는 거야.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는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날 밤 소미는 처음으로 마음이 완전히 편안했어요. 이제 정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진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소미가 하늘을 보며 속삭였을 때 재우가 옆에서 말했어요. 우리는 운명이었나 봐. 그럴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운명이었네요. 그리고 얼마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상단 대표가 몰래 다른 사람을 보내서 소미의 약초, 제조법을 빼내려 했다는 게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초겨울이 되자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장터에 불이 났거든요. 불이야, 불이야. 밤중에 들려온 다급한 외침 소리에 네 사람은 모두 잠에서 깼어요. 멀리서 붉은 불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나, 장터 쪽에서 불이 났네. 유 씨 부인이 놀라며 말했어요. 네 사람은 급히 옷을 입고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장터는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어요. 소민의 약초 가게는 다행히 불이 번지지 않았지만 주변 상점들은 모두 타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있었는데 평생 모은 게 다 타버렸어. 상인들이 울부짖으며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소민회를 시기했던 김서방의 가게도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제 뭘 먹고 살라고? 김서방이 절망하며 주저앉았어요. 가족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미가 유 씨 부인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우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 맞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유 씨 부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연희와 재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지고 있던 약초와 쌀, 그리고 옷가지들을 모두 가져왔어요. 심지어 유 씨 부인은 비상시를 위해 아껴두던 금고까지 열었습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지만 이걸로 당장 급한 것들을 해결하세요. 유 씨 부인이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소미는 다친 사람들에게 약초를 발라주었고 연희는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동안 미안했는데. 김서방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동안 소미를 거지라고 무시했던 게 부끄러워진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죠. 소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들은 양반보다도 더 귀한 분들이에요.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어요.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조민의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야.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피해를 본 상인들이 하나둘 소미네를 찾아와서 함께 장사를 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장사하고 싶어요. 소미네처럼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상인 조합이 만들어졌어요. 소미네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 상인들이 힘을 합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유씨 부인이 조합의 이름을 지었어요. 잠덕상회라고 하자. 덕과 신의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상회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잠덕상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서로 도우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거야. 조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어요. 장회가 만들어진 후 더욱 신기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장사를 하니까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더 잘 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상해. 경쟁을 안 하니까 오히려 더 잘 되네. 맞아. 서로 도우니까 손님들도 더 많이 와. 김서방도 이제는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조미야,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 내가 너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괜찮아요, 김 아저씨. 이제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조미의 너그러운 마음에 김서방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유씨 부인이 내 식구에게 말했어요.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마음에서 피어나는 거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연희도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남을 도우니까 더 큰 복이 돌아왔네요. 재우가 소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게 소미 덕분이야. 내가 처음에 보여준 정성과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든 거야. 소미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과 연희 언니, 재우 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내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는 걸 모두 느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우리는 하나가 됐네. 유씨 부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 된 것이었어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잠덕상회는 이제 한양에서도 소문난 상단이 되었어요. 정직하고 정성스럽게 장사하는 곳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조미와 재우는 아름다운 혼례를 올리고 작은 아이도 낳았습니다. 연희도 다시 좋은 인연을 만나 재혼을 했어요.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흘러갑니다. 유씨 부인이 나이가 들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몸이 어떠세요? 조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유씨 부인은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보고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 유씨 부인은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혼자 쓸쓸하게 지낼 뻔했던 말년에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얻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가을날 저녁, 유씨 부인이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았어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머님, 무슨 마지막 말씀이에요? 아직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조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지만 유씨 부인은 차분했습니다. 조마, 울지 마라. 나는 정말 행복했단다. 유씨 부인이 소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추운 겨울밤에 내가 우리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하늘이 마지막 선물을 주신다고 생각했어.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걸 얻었어. 연희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래, 우리는 서로에게 선물이었던 거야. 재우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가르침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재우야, 소미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삼덕상회도 계속 잘 이끌어 주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소미에게 말했어요. 조마,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렴. 그게 진정한 복을 짓는 길이란다.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하겠어요. 그날 밤 유씨 부인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평온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씨 부인이 도왔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어. 저희 은인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복 받으실 거예요. 소미는 슬프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잠덕상회는 유씨 부인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한양에서 가장 큰 여성 상단이 되었어요. 소미는 과거의 거지에서 지금은 한양 최고의 여성 상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이 교만해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연희는 뛰어난 바느질 솜씨로 장인 집안을 만들었고 재우는 상단의 실무를 맡아 훌륭하게 경영했어요. 어느 날 소미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이름도 없던 거지였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야. 재우가 대답했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요.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덕은 덕을 이어간다는 말이. 연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게 어머님께 대한 진짜 보답이겠어요. 그 후로도 삼덕상회는 계속 성장했어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보다는 사람들을 도우는 일에 더 힘썼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약을 주고 어려운 상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럴 때마다 소미는 유씨 부인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있답니다. 소미가 유씨 부인의 제사상 앞에서 속삭였을 때 마치 유씨 부인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 내 딸아. 그렇게 소민의 가족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부르고 덕은 덕을 잇는다는 교훈을 온 세상에 전해주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그 마음이 돌고 돌아서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미와 유씨 부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을 품은 집에는 언제나 복이 깃든다는 옛말이 정말이었던 거죠. 선인선과 즉 선한 마음에는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부상조, 서로 돕고 사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이라는 걸 보여주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 그것이 바로 덕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웃이 생긴다는 옛가르침과 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작은 선행을 실천하시며 복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